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20일 정오,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오전 2시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합니다. 이른바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리는 것인데 취임 첫날부터 100건의 행정명령 포고를 예고한 마당이라서 전 세계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은 외교 정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18일자 에디션에서 트럼프는 80년간의 미국 외교 정책을 뒤집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2기에서는 첫 번째 임기보다 더 파괴적일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지배해온 외교정책 비전을 바꾸게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트럼프가 세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국제정세를 뒤흔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취임 이전부터 여러 가지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힘을 이용한 국익 극대화 방침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트럼프의 천지개벽할 정책을 팍스 트럼피아나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런 팍스 트럼피아나의 기저에는 그의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2.0 시대 4년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트럼프 2기의 국정운영 구상을 담아 선포하게 되는 것이 취임사일 겁니다. 우선 미국 내부적으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과 국경 봉쇄를 단행하겠다고 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는 그동안에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안전을 위협해 왔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서 제안해왔던 미국 영토에 묻힌 석유, 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새로운 시추를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절감하면서 인플레이션 고통을 덜겠다는 의지도 필요할 겁니다. 이는 조 바이든 정부와는 정반대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권 아래 각종 분야에서 시행된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PC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거 DEI라고 그러죠. 이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바로잡아 나갈 겁니다. 이는 취임사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이런 대내 정책과는 별개로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대외 정책인데 결국 트럼프 2기의 외교는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이 가장 강조될 겁니다. 이런 트럼프 2기 외교의 핵심에 그동안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주장해온 관세 부과 정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고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한편 감세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60%의 보편 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대외 안보 면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나토 그리고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방위 부담 증대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한국도 포함될 겁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 분쟁 해소 방안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적성국 정상과의談判 외교를 꼽고 조만간 실행에 옮기겠다고 약속할지도 주목거리입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주변국인 캐나다와 파나마나 그린란드에 대한 편입론이라든지 통제권을 주장하고 매입 의사를 밝히는 등 확장주의 야욕을 드러내왔는데 이를 실행에 실제로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2기는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강력한 파워를 과시하는 근육질 외교를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미국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미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조 바이든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서 바이든 정부와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을 지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 정부와 차별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자주 말해왔던 디스토피아 미국이라는 발언은 가능하면 삼가할 것이고 선동적이거나 자극적인 언어들을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지난 17일 2017년보다 더 따뜻한 논조를 예고하는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팀은 단결과 빛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취임식 연설이 미국이나 세계에 대한 특유의 종말론적 수사로 점철되지 않고 비교적 낙관적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어서 트럼프 후원자를 위한 하나의 미국, 하나의 빛이라는 기도회와 촛불 만찬, 세 차례 무도회 중 하나인 별빛 무도회 등 세 개의 취임식 행사를 보면 트럼프 2기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면서 빛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 앞으로 나갈 길을 의미하는데 빛은 취임식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팀의 지침이기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공개된 MBC 방송과의 대선 승리 후 첫 인터뷰에서도 취임사에 대해서 단결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면서 나는 성공이 단결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첫 임기 때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복귀를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발표할 행정명령과 관련 조치가 100건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1호 행정명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실정으로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된 것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치전문 매체 팔리티코는 트럼프 팀이 불법 이민 관련 구제적 조치에 앞서서 우선 남부 국경 상황 등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는 그동안 강조해왔던 관세와 관련된 조치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선 승리 후에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25일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 취임 당일에 중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미관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된 조치가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보편적 관세와 관련된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이런 중대 조처를 시행하기에 앞서 그와 관련된 상징적 조치가 취임 첫날 발표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첫 행정명령에 포함될 조치 중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화석에너지원 개발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관련 내용입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180도 뒤집는 것으로 트럼프 2기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정책이 될 겁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청이 확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백지화하고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공장의 승인을 제기하는 일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정책과 연결되는 환경 정책과 관련한 첨예의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미국을 또다시 탈퇴시킬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지난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 당연히 탈퇴 선언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작년 대선 국면에서 친가상화폐 기조를 표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규제 완화를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와 함께 보수 진보의 이른바 문화전쟁 이슈 중 하나인 군대 내의 워크, 그러니까 진보 아젠다 및 문화를 통치하는 말인데 이 워크 문화 배제의 일환으로 미군 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배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지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에 관세 관련 명령들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우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취임 첫날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대미 수출의 전초 기지를 찾아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는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렴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멕시코를 선택한 것이었는데 트럼프발 25% 관세는 그와 같은 멕시코의 이점을 잠식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케레타로에서 가전공장을, 티우아나에서 TV 공장을 각각 운영 중이고 LG전자는 레이노사에서 TV, 또 몬테레이에서 냉장고, 라모스에서 차량용 전자전기 장비 등의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는 기아가 몬테레이에서 연간 25만 대가량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고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몬테레이에 생산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대중국 추가 관세가 어떻게 매겨질지도 관심의 초점 중 하나입니다. 만약 대중국 10% 추가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미국으로 가던 중국산 공산품이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판로를 틀 수 있고 그 경우에 한국 제조업에 어려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호령할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는데 한국은 과연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선장도 없는 대한민국의 총리까지 탄핵된 상황이라서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